오랜만에 벤처마루에 왔습니다. 저는 발표하러 왔는데요. 해양수산 아이디어 공모전에 제가 한 2달 전에 냈었는데 이게 오늘 발표한 날이라서 발표 왔습니다. 근데 발표 순서가 공교롭게도 첫 번째라서 불안합니다. 왜냐면 그래도 다행인 게 원래 발표나 심사는 첫 바 아니면 막타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첫 타여서 맨 마지막이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발표를 잘하고 갑니다. 여기 오랜만에 정말로 여기 창조경제혁신센터 여기 벤처마루 왔는데 오랜만에 만난 대표님들이 있어서 좋습니다. 잠깐 수다를 떨었는데 다른 좋은 분들도 만났고 다양한 이야기 하면서 좋은 의견 교류를 했어요. 이제 정말로 깜짝 놀랐긴 했지만 이제 곧 제 여자친구도 여기서 제가 똑같이 한 거랑 발표를 하는데 4시에 여자친구가 발표한 내용을 여기에 같이 함께 있었던 거의 팀장님이 언급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저보다는 여자친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아침에 겪은 일입니다.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우체국 직원이 왔어요. 우체국 직원이 와가지고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 택배 가격이죠. 하나 보내는 도매 가격, 도매 납품 가격이 올라간다. 그리고 월 300건이 안 넘으면 자기네가 직접 픽업 오진 못하고 직접 물류센터로 갖고 오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간단히 말하면 우체국이 이 작은 소상공인을 좀 버리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유통, 택배 물류 쪽이 지형이 변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체국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정책이 바뀌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무튼 그 사람은 직원이었기 때문에 직원이 그 위에 서울 본부 쪽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요. 300건 미만은 직접 물류센터로 와서 거를 입고시켜야 되고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근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한 2달 정도 전에요, 우체국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저희 상인들이. 이유가 뭐냐면 우체국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당일 택배가 있었거든요. 서울 지역권 내 그리고 인천, 경기 일부 지역에 당일 택배가 엄청난 인기였어요. 사실 이게 거의 저희는 시장에서 많은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돈 10,000원이면요 제주도에서 아침에 보내서 그날 저녁에 바로 서울로 올라가는 그런 택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수산물, 신선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곤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 가격이 이제 대략 15,000원 정도로 1.5배 정도 뛰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당일 택배라고 해서 원래는 한 7시에서 8시 정도 사이면은 그게 도착을 했었는데 이제는 밤 11시, 12시 돼서야 도착하는 경우도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컴플레인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아니 우체국 너네 뭐냐, 장난하냐, 왜 이렇게 딜레이가 되냐 물어봤더니 자기네도 인력 수급이 좀 힘들고 해서 이거를 당일 택배 배송하는 거를 외주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외주하는 회사에서 자기 말을 잘 안 듣고 아무튼 좀 분산하는 방식이 아닌 한 바퀴 삥 도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차가 3대가 동시에 흩어지면은 원래 걸리는 시간이 3분의 1로 줄어드는데 그게 아니라 차 하나가 한 바퀴를 삥 도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도는 쪽은 그게 만약에 경기도 성북구다 그러면 거기는 한 10시, 11시, 12시에 오는 겁니다, 밤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굉장히 큰 불만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요, 장기적으로 좀 바라봤을 때 우체국은 사실 약간 공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명확하고 신뢰도가 높은 그런 택배 회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상공인을 조금 등한시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니까 많이 아쉬워요. 이게 왜일까 살펴보다가 사실 우체국도 물건이 많아지면은 어느 정도 자기의 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좀 더 시설 투자를 하고 더 발전할 텐데
우체국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느끼기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주제, 그 물류 유통 구조가 그 지형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봅시다. 쿠팡은 사실 자기만의 CJ 쪽이랑 같이 연계해서인가? 어쨌든 독자적으로 물류센터를 지었고, 그 물류센터는 굉장히 현대화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물류 처리를 할 수 있죠. 그런 상태죠. 근데 다른 특히 우체국은 과거에 있던 시설 그대로였고 설비 투자를 많이 안 하는 수준이에요. 어쨌거나 대부분의 거의 모든 온라인 물류가 쿠팡 쪽에 거의 몰아가고 있는 현실이죠. 그 트래픽 차이만 봐도 엄청납니다. 특히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쿠팡에 대한 그 트래픽이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트래픽이 올라갔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 물류 주문이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체국 그런 신뢰를 받지만 당연히 지금도 신뢰를 받고 있긴 하지만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미 쿠팡에서 현대화 물류를 도입한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요, 우체국 택배뿐만 아니라 우체국 택배뿐만 아니라 다른 택배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옐로우 택배가 옐로우캡, 뭐 그 KG 로지스, 로젠 택배 등등 택배 회사 사이에서 굉장히 인수합병이 잘 일어나요. 이게 왜일까? 적자가 나니까 인수합병 하고 그 가치를 뻥튀기 하려고 하고 등등 그런 식으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택배를 거래하고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택배 회사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설비 투자라던가 택배회사 자체의 어떤 그 가치를 높이지 못하면요, 이거는 퇴색하는 수준에 이를 겁니다. 그러면은 몰빵하는 방식이 되겠죠. 지금 쿠팡이 이번에 코로나 뭐 확진자 터지면서 조금 여러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고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이거는 잠잠해질 거고, 그 쿠팡 물류센터는 당연히 그들도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또 좋아질 겁니다. 쿠팡 쪽에서는. 예,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정말로 지금 있는 그런 택배, 그냥 작은 택배 회사들은 큰일 났다. 이거를 보완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지금 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잘 해야죠, 뭐. 저희는 그냥 물건 많이 팔면 됩니다. 사실 우체국이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만약에 월 300건 이상을 판다? 그러면은 이런 영상도 안 올렸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죠. 그래도 또 생각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한 업체로 몰빵해주면 돼요. 사실 저희 시장에서는 각 상인들마다 계약을 해서 이렇게 자기의 물건을 보내긴 하는데, 이거를 한 업체로 조금 몰아서 하면은 월 300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열받네. 왜 지금 이 시국에 그런 정책을 내놓는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월 300건 하면은 지금 코로나 뭐 영향도 전혀 덜 받는 업체일 거고 엄청 잘 되는 업체인데, 그 업체만 살리고 그 안 되는 업체는 거의 죽인다는 속셈이니 아무튼 안타까운데, 속상합니다. 어쨌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이 택배 물류 쪽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관계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 잘 다시 고려해 주세요. 그 작은 소상공인들 좀 잘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